고물가 쇼크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작년부터 고물가가 쇼크 상태로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곁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 다시 말해서 저성장 고물가의 어떤 공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학자들까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요, 굉장한 악순환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고물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 위축이 됩니다. 소비 위축이 되면 제조업이 부진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악순환. 이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지금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교수들조차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고물가 쇼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년 전 대비 휘발유 경유 소비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18.3%예요. 마이너스 18.3%.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년 전 대비해서 18.3%예요. 그러면 여러분 1년 전이 2021년이잖아요. 2021년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 뭐 2020년 대비 경기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가 18.3%가 떨어지면 지금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꼬꾸라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2022년 4월에 보세요. 2022년 4월에 보면 경유와 휘발유를 소비한 합계가 1736만 배럴입니다. 1736만 배럴.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2022년 4월로 들어가 보자고요. 2021년 4월. 2021년 4월로 돌아가면 2125만 배럴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18.3%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2020년 4월을 보세요. 2020년 4월 1931만 배럴입니다. 2020년 4월은 코로나19의 위기가 그야말로 강타를 했을 시절입니다. 지금 그때보다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소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 이게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아주 단적인 지표이기도 합니다. 소비가 완전히 위축이 됐다는, 고물가 때문에 위축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소비될 때는요, 2021년 11월을 보세요. 12월을 보세요. 2441만 배럴을 소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4월에 불과 4개월 만이에요. 4개월 만에 1736만 배럴로 떨어진 거예요. 물론 4월 달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보낸 것도 사실입니다. 5월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요, 경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2021년 4월 대비해 보면 389만 배럴이 떨어졌습니다. 389만 배럴. 이게 장난 아니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것을 말입니다,
휘발유하고 경유로 한번 나눠볼게요. 휘발유는요 563만 9천 배럴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말입니다. 이것은 전년 4월에 비교해 보면 21% 감소한 거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휘발유가 더 많이 감소했다. 18.3%, 두 개를 합쳤을 때가 18.3%니까 그죠? 경유는요 1410만 배를 1410만 6천 배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17%가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2019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휘발유 소비가 줄어들면 휘발유를 대부분 타는 사람은 승용차죠. 그죠? 승용차입니다. 승용차는 쉽게 말하면 나들이 인파가 줄고 이동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들이 인파가 줄고 이동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소비가 그만큼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경유가 또 줄어들었다는 것은 17%가 줄어들었다는 것은요. 경유는 대부분 산업용으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난방을 쓰는 것도 있지만 뭐 용달차라든가 화물 트럭이라든가 공장을 돌린다든가 뭐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근데 경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요.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줄어든다. 이 말하고도 같습니다. 결국 제조업이 부진의 늪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고물가가 되니까 지금 휘발유나 경유만 이렇게 줄인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실제 1분기에 1인 가구 이상이 식료품이나 비주류 음료에 소비한 내용,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월 평균 38만 8천 원입니다. 38만 8천 원.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요 0.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그것을 고려하면요 실질 지출 금액은 3.1% 줄어든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38만 8천 원을 소비하면서 금액은 0.9%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소비의 질은 좋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소비의 질은. 그게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평균 소비 성향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분기가 거의 역대 최악입니다. 65.6%잖아요. 65.6%. 소비 성향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쓸 수 있는 돈,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용이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실제 소비에 지출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65.6%면 장난 아니죠. 2021년 2분기에는 71.7%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소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물론이란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 3월 1분기라는 게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라서 이게 진짜 이만큼 떨어졌을런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2021년 4분기를 보더라도 67.5거든요. 결국은 말입니다. 고물가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고리인 제조업의 어떤 부진이 시작이 되느냐. 실제 제조업의 부진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 BSI라는 게 기업의 경기를 전망하는 지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m로 떨어졌습니다. 100m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에도 97.2였는데 6월 전망도요. 96.6까지 떨어졌습니다. 96.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됐을 때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인데 100보다 아래면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제조업의 어떤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전국경제연합회가 조사한 건데 그나마 높게 나온 겁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걸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것은요. 이게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86까지 떨어집니다. 86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제조업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 악순환이 터졌다.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고물가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제조업이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 고리 말입니다. 그 고리가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한국개발원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8%로 내려잡고요. 물가 상승률을 4.1%로 올려잡았습니다. 그 지표를 보여주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진 거예요. 실제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요. 아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형적인 공급 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아예 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맞아요. 그죠? 일자리가 맞지만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물가예요. 일자리는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만 그 충격이나 불만이 커지지만요. 물가는 전 국민이 커집니다. 전 국민이. 남녀노소가 상관없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모두가 원성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에 치명상을 주고요. 사회에 충격까지 엄청 준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데도 이 물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잘 안 보여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말입니다. 2차 추경까지 하면서도요.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 충격.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사회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요. 사회에 충격을 준다는 것은 좀 더 나아가면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최악의 상황이 덮쳤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이 우리 경제가 몰락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